안녕하세요. 써니시니어입니다. 써니시니어는 언제나 밝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간식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혈당이 걱정되어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 이 영상을 건너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30초 안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당뇨 관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당뇨 환자 10명 중 7명이 간식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 간식이 사실은 혈당을 폭발시키는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설탕이라고 적힌 과자, 건강 요거트, 심지어 과일 주스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간식도 혈당을 올릴 수 있고 오히려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문가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혈당을 단 3일 만에 뚝 떨어뜨리는 비밀 습관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간식에 대해 이렇게 불안해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 특히 간식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이거 먹으면 혈당이 오를까?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못 드시고 참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참는 게 능사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으면 나중에 폭식하게 되고 그게 더 위험합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무려 6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5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면 지금 제대로만 관리하시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간식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식사와 식사 사이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복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혈당이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느끼고 몸에 힘이 빠집니다. 여기서 잘못된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높은 사람은 정상인보다 당뇨병 발병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공복 혈당은 정상일 수 있어서 건강검진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이 뚝 떨어지는 간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간식의 기본 원칙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절반은 성공입니다. 첫 번째 원칙, 식사 직후 간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뭔가 달콤한 걸 드십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직후 간식 섭취는 식후 혈당을 평균 45mg씩 더 올립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오전 11시나 오후 3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지방 축적 단백질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간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찌고 혈당도 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원칙, 식이섬유와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 이 3가지가 들어간 간식을 선택하세요. 탄수화물만 있는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예를 들어 빵 한 조각, 과자 한 봉지 이런 것들은 단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입에서 녹는 순간 혈당이 치솟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많고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은 천천히 소화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2mg 낮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무조건 피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만성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24% 증가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신장 질환은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은 혈관을 석회화시키고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숨겨진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어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고 이것도 혈당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쥐 실험에서 진짜 설탕보다 인공 감미료에서 혈당이 더 높게 올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 지금부터 혈당을 낮추는 최고의 간식 10가지를 순위별로 공개하겠습니다. 각 간식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0위는 채소 스틱입니다. 당근,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드세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크롬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소 스틱만 먹으면 싱거워서 금방 질립니다. 그럴 땐 그릭 요거트나 후무스에 찍어 드세요. 후무스는 병아리콩으로 만든 중동 음식인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다만 마요네즈나 달달한 드레싱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9위는 코코넛 칩입니다. 이거 의외죠? 코코넛 과육을 구워서 만든 코코넛 칩은 과자를 대체하기 좋은 간식입니다. 은은한 단맛이 나고 바삭한 식감이 있어서 과자 생각날 때 딱입니다. 코코넛에는 중쇠지방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게 쉽게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코코넛 칩을 살 때 반드시 원재료를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코코넛 100%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8위는 자일리톨 캔디입니다. 단 것이 너무 당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참으시나요? 참지 마세요. 대신 자일리톨 캔디를 드세요. 자일리톨은 일반 설탕보다 칼로리가 40% 낮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습니다. 특유의 상쾌한 맛 덕분에 식욕도 줄여줍니다.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양치하고 자일리톨 캔디 한 알 드시면 디저트 생각도 사라지고 입도 개운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하루 3개에서 5개 정도만 드세요. 7위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도 먹어도 되냐고요? 네,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이어야 합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소량의 다크 초콜릿을 먹은 그룹은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조각 약 10g에서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위는 치아 푸딩입니다. 이거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치아씨드에는 식이섬유,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몬드 우유나 코코넛 우유 반 컵에 치아씨드 2큰술을 넣고 꿀이나 스테비아를 조금 넣어서 섞습니다. 병에 담아서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최소 2시간 놓아두면 푸딩처럼 걸쭉해집니다. 위에 블루베리나 딸기를 올려서 드시면 환상적입니다. 5위는 구운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영양의 보고입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엽산, 망간 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28에서 32로 매우 낮습니다. 한 컵에 단백질 15g, 식이섬유 12g이 들어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구운 병아리콩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통조림 병아리콩을 헹궈서 물기를 빼고 쿠키 시트에 펼칩니다. 올리브 오일 1티스푼과 강황, 쿠민, 고춧가루를 약간 뿌려서 180도 오븐에 30분 구우면 완성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해서 과자 대신 먹기 정말 좋습니다. 4위는 사과와 땅콩버터 조합입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사과 1개에 탄수화물 28g, 식이섬유 5g이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밥 먹기 전에 사과를 먹으면 식후 혈당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과의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땅콩버터를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땅콩버터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상승을 더 완화시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서 땅콩버터를 조금씩 발라 드세요.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맛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더 좋습니다. 다만 땅콩버터는 첨가물이 없는 천연 제품을 고르세요. 3위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이런 견과류들은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간식입니다. 단백질, 불포화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비율이 낮아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아몬드가 좋습니다. 24주 동안 매일 아몬드를 먹은 사람들의 장기 혈당 수치가 3%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도 훌륭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당뇨 전단계 환자가 매일 피스타치오 57g을 먹었더니 혈중 당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약 30g이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인 제품보다는 생으로 볶은 제품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견과류를 섞어서 드시면 영양 균형도 좋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2위는 그릭 요거트와 베리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완벽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습니다. 200g당 단백질이 20g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식욕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비타민 D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강화된 요거트를 매일 먹었더니 혈당 조절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베리류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런 베리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췌장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특히 라즈베리는 컵당 식이섬유가 8g이나 들어있어서 일일 권장량의 30%를 충족시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파는 단맛 나는 요거트는 안 됩니다. 무조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베리는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베리도 영양소는 거의 같습니다. 하루 한 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혈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최고의 간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습니다.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달걀 1개에 단백질 6g이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눈 합병증인데 달걀이 이걸 예방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최근 연구들은 달걀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하루 2개까지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은 만들기도 쉽고 보관도 편합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출근할 때 하나 챙겨가시고 오후에 출출할 때 하나 드시면 됩니다. 소금 대신 후추나 파프리카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혈당을 낮추는 최고의 간식 10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 10위 채소 스틱, 9위 코코넛 칩, 8위 자일리톨 캔디, 7위 다크 초콜릿,
6위 치아 푸딩, 5위 구운 병아리콩, 4위 사과와 땅콩버터, 3위 견과류, 2위 그릭 요거트와 베리류, 1위 삶은 달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식만 잘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간식 섭취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전략은 간식 타이밍입니다. 아까 식사 후 2시간 이후에 먹으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3시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대사율이 높고 지방 축적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저녁 9시 이후의 야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밤에는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음식도 혈당을 더 많이 올립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간식이라도 과하면 독입니다. 견과류는 한 줌, 요거트는 한 컵, 달걀은 2개. 이렇게 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좋다고 막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오히려 혈당과 체중이 증가합니다. 작은 그릇에 미리 담아두고 그것만 드세요. 봉지째 들고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과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물 마시기입니다. 간식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이 덜 끈적해지고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간식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식사 순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간식을 먹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간식을 함께 드신다면 채소 스틱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간식, 마지막으로 약간의 탄수화물이 있는 간식을 드세요. 이 순서대로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최근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게 했더니 식후 1시간 혈당이 무려 73mg이나 낮아졌습니다. 반대 순서로 먹었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쌓여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간식 후 가벼운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간식을 먹고 나서 5분에서 10분만 가볍게 움직이세요. 산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제자리 걷기만 해도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전체 혈당의 60에서 70%는 근육으로 이동합니다. 근육이 혈당의 주요 소비처입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가슴 같은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1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 상승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매일 실천하시면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자, 간식 전략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당뇨 간식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설탕 또는 제로당이라고 적힌 제품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가공식품 중에는 달콤함을 유지하려고 화학 첨가물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야식이나 늦은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직전 섭취하는 음식은 소화가 덜 되고 혈당 조절에 불리합니다. 간식이라 해서 먹어도 된다 하고 자주 먹으면 결국 섭취 칼로리가 올라가고 혈당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팁입니다. 혈당 수치 뚝 떨어지는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컵 또는 수분 섭취를 하세요.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이 덜 끈적해지고 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것을 돕습니다. 식사나 간식 후 바로 5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식단 중 한 끼는 식이섬유가 매우 많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예컨대 귀리나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이나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는 날을 주 23회로 설정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유리합니다. EATINGWELL.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간식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식사 타이밍, 음식 구성, 수분과 운동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 바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 바꿔보세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콜라 대신 물, TV 대신 걷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로부터 한 걸음 앞서 나가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행동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혈당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날까지 써니 시니어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